이번 시간에는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은 32쪽, 33쪽을 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 퀴즈를 먼저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퀴즈입니다. 문제를 보면 생태계는 여러 생물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림인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규칙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네요. 자,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교과서 32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먼저 보면 생물은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산자는 그때 뭐라고 했죠? 맞아요.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얻는 그런 생물을 말했죠. 근데 이런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바로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바로 2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데 이를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밑을 보면 생태 피라미드의 모양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생산자로 맨 밑에 시작해서 위로 갈수록 1차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제일 위에 최종 소비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이런 생물들의 수가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2차에서 최종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점점 그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피라미드를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있었던 건 바로 생산자죠. 그리고 그 생산자를 처음 소비하는 걸 1차 소비자라고 하고 또 그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건 2차 소비자, 그리고 그 2차 소비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생물을 바로 최종 소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2쪽의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생태계 평형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죠.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은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댐, 도로, 건물,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는 어떤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생태계가 유지가 되었다가 또 그 생태계 유지가 이제 깨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생태계 평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목은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입니다. 어느 국립공원의 늑대는 주로 동물들이 물을 마시려고 찾아오는 강가에서 사슴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 공원에는 이제 사슴도 있고 늑대도 있었는데 그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하면서 1926년 무렵에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하니까 늑대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자, 늑대가 사라지고 나서는 사슴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슴들이 계속 증가하겠죠. 사슴은 강가에 머물며 풀과 나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 등을 먹는 비버가 국립공원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슴이 많아졌는데 이제 사슴이 너무 풀을 많이 먹어서 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이제 나무를 이용하는 비버도 국립공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3번을 볼게요. 1995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풀어놓았습니다.
늑대는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국립공원에 늑대가 등장을 했어요. 4번 볼게요. 사슴은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슴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결과 강가의 풀과 나무 등 식물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늑대가 다시 생기니까 사슴의 수가 줄어들게 됐죠. 그 사슴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풀과 나무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늑대를 다시 풀어놓은 뒤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점점 평형을 되찾았습니다. 늑대와 사슴의 수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강가의 풀과 나무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떤 하나의 소비자나 하나의 생물만 많게 된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자연 생태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풀어볼게요. 왼쪽의 생물을 넣어서 오른쪽과 같은 생태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 생물은 어느 먹이 단계에 속할까요?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왼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소가 있어요. 이 소는 과연 옆에 생태 피라미드에 들어갈 때 어떤 단계에 들어갈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단계에 들어갈까요? 우리가 소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생각하면 이제 답을 찾기가 쉽죠. 맞아요.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살죠. 이제 풀은 생산자니까 생산자를 처음 먹이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맞았네요.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1번. 과학책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생태의 구성 요소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자, 생태 피라미드에서 여기에 지금 메뚜기가 있죠. 이 단계에. 이 메뚜기가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나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은 먹이인 메뚜기의 증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2차 소비자를 먹는 최종 소비자의 수나 양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과학책 33쪽에 있는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비버의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비버의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버의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놓지 않았다면 사슴의 수는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슴은 계속해서 강가의 풀과 나무를 먹어치웠을 것이고 비버는 강가의 나무로 집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이런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비버는 계속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비버의 수가 계속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